먼저 제가 짧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92년도에 만들어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만든 용서받지 못한 자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정말 그 주제와 그 다음에 스토리는 같은데 정말 새로운 용서받지 못한 자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만들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잠깐 기본적인 질문부터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前回グリーンという映画でもプサンに、来たんですけども、人の中にある善悪というか善と悪だけでは割り切れない何か人間の真実みたいなものを前回の映画で描いて、また何か別の形で割り切れない善悪というものを取り組みたいと思った時に、それは時代劇という形で、もう一度やってみたい、その思いから出発して、イーストウッド監督の許されざるものにたどり着いたというか、20年経っても映画の訴えてるテーマであって出来事っていうのは本当に今も全く時間が経っても変わらないというか錆びついてない。逆に今であるからこそまたもう一度テーマで映画を作る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ところであそこにたどり着きました。저는 악인이라는 영화로 그 3년 전에 부산영화제를 찾았었는데요. 그 악인이라는 작품에서는 사람 안에 있는 선악 그리고 또 그 이분법으로 구별 지을 수 없는 인간의 진실을 그 주제로 삼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같은 그 선악의 문제, 그 인간의 진실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그 영화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시대극으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싶다는 부분에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와 이렇게 만나게 됐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용서받지 못한 자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시간이 지났어도 퇴색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 영화가 가졌던 작품이 가졌던 주제를 다시 한번 또 작품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한 분이라도 많은 관객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는데 처음 이제 이제 원작도 참 이제 재밌게 봤었는데 근데 원작의 그 분위기에 홋카이도 웨스턴 분위기가 같이 들어갔지만 영화 내내 나왔던 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 지나고 나서 홋카이도로 모여든 퇴락한 이제 무사들 그러니까 서장이 그 사토구치 씨가 보냈던 이제 소 유신지사 중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쫓겨간 캐릭터와 그리고 이제 막부에서 싸우다가 이제 쫓겨난 숨어있는 와타나베 켄 지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묘하게 보면 사실 둘 다 이제 비슷한 캐릭터라는 거죠. 그래서 버디 무게성이 더 강해졌는데 원작보다 그 관련해서 두 분의 그 두 배우의 관계나 어떤 설정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야기라 유아 씨가 보냈던 아이누 혼혈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본인이라는 감독님이 아이누 문제를 인디언 대신에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고민하셨는지 두 가지입니다. 이랑 하셨는데 그 비슷한 캐릭터라는 게 그 사토 고이치가 맡았었던 그 경찰서장하고 그 주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그러면 퇴락하는 私はオリジナルの方も本当に楽しく拝見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オリジナルの方はそのウェスタンの、ウェスタンを背景にしてウェスタンムービー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今作の場合は明治維新を背景に、その侍たち、落ちぶれた侍たちを描いていて、
で、幕府と戦いながら、その出世できなかったまたは落ちぶれていった侍たちが描か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ある意味ではその佐藤浩市さんが演じられていた、警察の署長と、十兵衛というのは非常にこう似通ったところのあるそういった、キャラクターだっ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ね。でその辺はどのように考えて、演出をされたのかというなんかキャラクターを作っていかれたのかということと、あとアイヌのその柳楽さんが演じられたそのアイヌの根血の部分に関してはそのインディアンと重なる部分もある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どんなところを考えて、作ってその人物を作られたのでしょうか。なんでそんなに詳しいんですか。왜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その通りだと思います。十兵衛も一蔵も全くこう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自分が所属している場所っていう意味では正反対だった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ある魂というかなんだろうな、人間性で共通している部分は実は結構近いものがあるとは思ってましたし、そこの辺りは多分健さんに、伺ってもよろしいですかね。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찰서장과 그 주배에는 소속된 곳은 전혀 다르고 정반대이지만 그 인간성, 그 근본적인 인간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 유사한 흡사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타나베 씨에게 여쭤보는 게 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와타나베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どのようにお考えですか? これほど映画が終わって喋りにくい映画はないですね。 이 영화만큼 영화가 끝난 뒤에 말하기가 참 어려운 영화는 없었습니다. せっかく皆さんの中に残っているものを全て僕が喋ることで壊してしまいそうな言葉を短めに選びます。 그 여러분은 지금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각자의 해석으로 또 영화를 이제 그 영혼을 느끼고 계실 텐데, 제가 말을 함으로써 그 느낌을 뭔가 방해할 것 같아서 좀 최대한 말을 아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演じてというか、この映画に参加をして一番感じた、ある意味オリジナルとの違いというのが、本当に行き場のない人たちが皆そこに集まっている。だからこそ生きることにも必死だし、そのことによって何かこう抗っていくことにも必死だし、それは許されざるものという、十兵衛単体ではなくて許されざる者たちという、そういうキャラクターたちだった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そういう意味で十兵衛と一蔵というのも本当に恋の元と裏のような関係だった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제가 연기를 하면서 이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그 원작과의 차이점은 정말로 그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 거에 몸부림치고 있는, 무언가에 저항을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용서받지 못한 자, 라는 그 주베이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베이와 이치조는 어떻게 보면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そう言いながらもう一つだけしてください。 아까 짧게 한다고 해놓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監督が彼を五郎という男をアイヌとのハーフにした。で、僕の子供たちもやはりアイヌとのハーフなんですよ。だから五郎を見る目線の奥には常に自分の子供たちがそこにあるんだというところで、やはりこの関係性の中にももう一つ深いものをやっぱり演じながら感じておりました。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로 야기라 씨가 연기했던 이제 고로는 그 아이누와의 혼혈이었는데요. 제가 맡았던 이제 주베의 아이들도
혼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베가 고로를 바라볼 때에는 그 시선 넘어서 항상 그 자신의 그 자식들,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고로와 주베의 관계성 안에서는 또 다른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괜찮죠? 그 답변으로. 네. 앞에 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은 어제 어게인 GV 시간에 뵌 것 같은데. 양세 유야 씨. 네, 네. 네, 어게인. 네. 네. 너무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柳楽さんは昨日アゲインの舞台挨拶でもうお見かけしたんですけども、またお会いできてとても嬉しいです。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용서받지 못한 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오늘 일본 리메이크작을 처음 봤는데 배우분들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보셨을 때 자신과 맞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좀 독창적인 의견을 감독님한테 내셔서 그 캐릭터 형성에 참여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오늘 새벽 6시 반부터 비속에서 제가 이걸 들고 있었는데요. 감독님하고 배우분들한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좀 받아주십시오. ですね、私はクリント・イーストウッドの許されるものの方は一度も見たことがなく、今日初めてこのリメイク作となる、許されるものを拝見したわけですけれども、俳優のお二方にお伺いしたいんですが、シナリオを初めて受け取った時にこれは自分に合っている役だなと思われたんでしょうか。また、監督に対して演出に対してこう独創的なご自身なりではのアイデアというのはどれぐらい出されたんでしょうかっていうことと、あと私は今日朝6時から雨に打たれながらある荷物を持ってきたんですけど、これは監督と監督プレゼントをお持ちしたんですけれども、受け取って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많이들 준비해 오셨네요. 이건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나누면 될까? 한 분씩 드리면 될까요? 이 선물은요? 이쪽 선물은요? 아니요, 감독님 세 개 다 드리고. 이게 다 감독님 선물입니까? 배우분들한테 저희가 너무 대시고 감독님한테 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後でこれは整理したいと思います。どのように分けるのかについて今伺ったんですけれども、後で。 계속 진행해 じ 주시죠. ゃあ続けます。 親戚の方で誰の方と誰の親戚ですか。그 혹시 감독님 친척분이라도 되십니까? 자, 前の方で保管しておきます。お預かりします。質問をして思い出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初めてこの台本を見たときに、ご自身にこの台本合っていると思います。もちろんクリントの作品は大好きでしたし、クリントと一緒に仕事をした時にもアントニオの話も伺っていたので、果たしてどういうアダプテーションになるのかというのはドキドキはしてたんですけれども、設定が北海道になり、キャラクターの配置も原作オリジナルとは変わらないんですけど、持っているバックグラウンドが全く違う、キャラクター同士の関係性もよりある種日本的というか、ある種業のようなもの、そういうものを背負っている者たちという、ある種とてもアジア的な感覚なアダプテーションになったことで、本当に難しい作品ではあるけれどもやりがいのある脚本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원래 제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원작을 굉장히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에서 함께 작업을 했을 때에도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께 직접 그 언포기븐을 그 만들었을 당시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 될지 굉장히 좀 떨리기도 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설정이 이제 북해도로 바뀌었고, 그리고 캐릭터의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작과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각각의 인물들의 배경은 전혀 또 다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캐릭터의 관계성도 어떻게 보면 그 일본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다들 그 캐릭터들이 각각 업을 이제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시아적인 감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작품이 어려운 작품이지만 정말 도전해볼 만한 보람될 그런 작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最初に台本を読んだ時の印象はやっぱりアイヌと和人のハーフっていうのがとても印象に残ったんですが、それをまず見た目とかビジュアルねとかの役作り、そうなの引き生やしたりとか、来月つなげて髪伸ばすとか体重上げるとか、そういうことより実際アイヌの方、北海道のアイヌの方と会えていろいろお世話になったりしたので、最初に抱いていたイメージだと表面的なものしか、見た目のことしかあんまり考えてなかったんですが、その日監督のリハーサルとかでそういう過程を経てはい、そうです。 그 처음에 제가 이제 대본을 읽어봤을 때 인상은 우선은 그 제가 맡은 역할이 그 아이누와 그 외인의 혼혈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인물을 만들어갈 때 제가 접근했던 거는 외모적인 특징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였는데요. 뭐 이를테면 수염을 기른다거나 아니면 눈썹을 이렇게 눈썹이 이어지게 한다거나 머리를 기른다거나 아니면 몸무게를 늘린다거나 하는 부분이었지만 그 직접 그 북해도에 살고 있는 그 선주민인 아이누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신세를 지기도 하면서 제가 표면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한 이상윤 감독님과 리허설을 하고 그렇게 같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변해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네, 질문 있으신 분 짧게 해주세요. 네. 21살이 돼서야 리메이크 작품을 봤는데요. 그 서양의 그 카우보이의 복수를 그려진 그 이스트우드의 원작을 보면은 인종과 그 차별에 대한 그런 분노가 담겨진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졌는데, 이번 작에서는 총을 든 무사의 그 혼자의 고독한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 작품은 그 카타르시스라기보다는 굉장히 약간의 여운이 되게 길게 남는 편인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영화와 그 원작의 영화는 되게 닮아 있으면서도 굉장히 달라요. 거기다 시대와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른데, 이런 점에 있어서 감독님께서는 원작과 차별점을 일부러 두려워하신 게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이 원작을 약간 참고하시면서 좀 더 뭔가 재창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시대를 바꿔서 만드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그 총을든 무사를 연기하시면서 와타나베 켄 씨의 그 연기를 하면서 당시에 그런 감정들이라든가 그 캐릭터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그런 게 어떠하셨는지 그 또한 궁금합니다. 監督とあと渡辺さんにお伺いしたいんですけれども、私はクリント・イーストウッドの原作オリジナルを12歳の時に見たんですね。
ね。で、今21歳になって、このリメイク作であるこの作品を今拝見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オリジナルの方は、カーボーイが出てくる。で、その中で人種差別や人種問題に対するその憤りや怒りというのが描かれて、それに対するそのカタルシスが残る映画だったと思うんです。でも一方で、この、今回の、許されたるものというのは、銃を持った武士が、孤独に戦っていく。なので、カタルシスというよりは本当に長く余韻が残る作品にな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なので、原作とは似通っているようで全く違う作品だ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した。で、時代背景や、社会背景というのが全く、違うものになって描かれ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はイサイル監督があえて、オリジナルとこう違いを出すために、そういう設定を、最初から考えられたのか、またはそのオリジナルをあくまでも参考にしながら、そこの中からまた新しい、クリエイティブをしようというふうに、変えていかれたのか、その辺のことが気になり質問したいですということと、あと渡辺さんにお伺いしたいのは、この銃を持った武士を演じるにあたって、演じられていた当時どのような感情を持っていらっしゃったのか、そしてこの役どころに、どんな部分に共感をされたんでしょうか。あえてオリジナリティを出すために変更したっていうことは基本的にはあまりないんですね。同じで基本的なベースなストーリーはあえて変えない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国が違っても、起こりうること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人間である以上起こるっていうことをベースに考えていたので、ストーリーはやはり変えないっていうのが基本的な考え方でしたけど、やっぱりそうは言ってもそこから出発して、当然北海道を舞台にして映画を撮る、しかも明治維新の後にってなっていくと、やっぱり当然その過程の中でさまざまな特徴的なのはアイヌの問題ですけど、何かこう力で何かをねじ伏せていく瞬間っていうのが多分たくさん訪れるんですね。でそれはなんだろうな、それをこうじゃあ解決すればカタルシスになるかというと、僕はそうは思わないので、そういうことが今も明然とこう本質的には解決されてないからこそ、何かを引きずっているというか、まだ続いているっていう感覚で、途中から多分終盤にかけては少しずつこうオリジナルとはこう色合いが変わっていったんだと思います。굳이 제가 독창성을 보이기 위해서 변화를 주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기본 골격은 바꾸지 않았고, 나라가 달라도 인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감정들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기본 생각에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 생각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일단 북해도로 무대가 이제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일본의 명치시대, 명치유신 이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특징적으로 아이ヌ문제도 여기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힘으로 약한 자들이 이제 억압받고 짓눌리는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힘으로 폭력의 문제라는 것이, 그것을 해결한다면 그것이 바로 카타르시스로 이제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억압의 문제,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쭉 문제는 이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 속에서 중반부부터 이제 종반으로 다다르기까지는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색채하고는 전혀 또 다른 묘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 씨. 最初に小道具と十兵衛はどういう刀を最初持っているのかという、そういうやり取りになった時に、小道具はなんとなく由緒のある大き
でもどうも僕はそれがこう腑に落ちなくて監督といろいろ相談をした結果、もう自分のものではない、おそらくああいう逃亡をしている最中に誰かが奪い取った単なる武器として、持っていた刀、それが錆びついてそのまま封印して置いてあったっていうふうにしようと思ったんですね。 일단 그 소품팀과 그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베가 어떤 칼을 들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소품팀에서 준비를 했던 그 칼은 아주 그 큼직하고 좀 전통이 깃든 그런 칼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칼을 봤을 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의논한 끝에 아마도 이 주베는 그 자신의 칼이 아니라 도피하던 중에 누군가에서 빼앗아간 그 단순히 무기로서의 의미만 지닌 녹슨 그런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要するに刀を自分のシンボルとして持っているというキャラクターにしたくなかった。要するにもうそういうことをもう全部打ち捨てて、とにかく生き延びるためだけに人を殺していったその最終地がそういう場所で、そこにあったただの武器としての刀を彼は今持っている。だから最後のアクションも彼は刀を抜くんではなくて、ただ友人の敵を撃つために武器を手に取ったんだ。だからそれは全く今まで、僕もたくさん侍の役をやってきましたけれども、そういう精神世界を持っているんではない男として僕は演じたかったっていうことが、その小道具を選んでいる時に逆に自分が得心を得たというところでした。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인물이 칼을 든다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는 그 어떤 상징성을 가진 그런 의미에서의 칼이 아닌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주베라는 인물은 그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여왔던 그런 과거를 봉인을 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돼서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을 하게 됐을 때 그 칼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무기로서 전제를 했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장면, 액션 장면에서도 그 칼을 뽑아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죽은 친구의 복수를 위해서 무기를 손에 들었다. 그런 감각에 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사무라이 역할을 정말 많이 연기를 해왔지만 어떤 그 사무라이가 갖는 특유의 그런 정신세계하고는 또 다른 이런 남자로 그 칼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무기로서 사용하는 그런 남자, 그런 인물을 연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지금 시간이 안 되죠. 어떡하죠? 너무 그 시간이 안 된다는데 그냥 지금 피에르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면 근데 It is not a question, but I want to say that I know Clint Eastwood since 1969. I heard him speaking about the film way before he got the rights. Actually, the rights of the story were owned originally by Francis Ford Coppola, and he was speaking to me about the story which he wanted to do, waiting that Coppola would not do a film, which to buy the rights. Then, when he bought the rights, he waited about 10 years to make the film because he liked the story very much, and he was afraid not to do it as well. Now I want to say that I'm very impressed by this film. I believe the film is really both faithful to the rules of the story and also makes it out to be very original. And I'm very impressed by the way the AU situation is gone into a script. And of course, the direction is wonderful and the acting is wonderful of all actors. And as an old friend of Clint Eastwood, I am very happy that that film. I can express that. And I have never seen a picture like the gentleman director, but if my relative from Japan here
finding DVD, and would like to see the other films. Thank you. 통역 부탁드리겠습니다. 日本語で訳せばいいですか？それとも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 일본어로 네, 일본어로 하시고 그러면 같이. 일본어でどうぞ。はい。私は、イーストウッド監督と1969年からずっと一緒に仕事してきましたけれども、その元々のオリジナルバージョンが映画化されるに至るまでも結構長かったんです。道のりは長く、まず最初にライツはコッポラ監督にあったんですね。でコッポラがやらないかという話が来たんですけれども、イーストウッドは本当にこのストーリーが気に入っていて、映画を作りたいと信じていて、で10年待ってやっとその自分のところに権利が来て映画化す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ね。で本日この作品を拝見させていただいて、とても素晴らしい出来で感激しております。オリジナルの許されざるもののルーツは本当に忠実に、オリジナルにとても忠実に、かつとてもまた新しいオリジナルな部分が加わっていて、古くのイーストウッドの友人としても感激いたしましたし、嬉しかったですし、スクリプトも素晴らしい、監督さんも素晴らしい、あと出演されている俳優さんたちも素晴らしくてありが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ワーナーの方に監督さんの過去の作品の DVD を送っていただいて拝見しようと思っております。本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잠깐 통보할까요? 저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과는 1969년부터 함께 일을 해오고 있는데, 원래 이 오리지널 버전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그 영화화를 아주 강하게 희망을 했었고 영화화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좀 기나긴 세월이 필요했었는데, 처음에는 그 프란시스 코프라 감독님께 이제 제안이 갔었는데요. 그 이스트우드 감독의 강한 의지, 이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제 10년 기다린 끝에 그 권리를 얻게 돼서 영화화가 실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이제 만들어진 영화를 제가 이제 작품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리메이크된 이번 작품을 보고 정말 그 멋진 작품이다라고 느꼈고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이 갖고 있는 그 뿌리는 그대로 충실하게 또 표현이 되면서도 새로운 또 그 독창적인 그 오리지널적인 부분이 가미가 됐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스트우드 감독과 오랜 친구로서 지금 굉장히 감격하고 있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본도 훌륭했고 감독님도 훌륭했고 그리고 출연한 배우분들도 정말 다 훌륭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완화 쪽을 통해서 이사인 감독님의 과거 작품들을 다 DVD를 바꿔서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쉬운데요. 정말 세 분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들이 많은데 죄송하고요. 세 분들 정말 지금 앞으로 정말 맹활약을 하실 겁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또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또 감독님으로서, 그리고 또 젊은 배우로서 정말 이분들의 그 활약을 위해서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를超えて本当に世界的に大活躍されていかれると思います。今日お越しくださいました監督と2人の渡辺さん、そして柳田さんに大きな声援の拍手をお願いいたします。おそらく外はこの映画の最後のような大嵐になってますので、お気をつけてお帰りください。 아마도 이제 밖에 나가시면 이 영화의 그 엔딩 부분과 마찬가지로 폭풍이 몰아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조심해서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